안녕하세요. 초간단 파이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8의 제1탄 리스트 가지고 놀기에서 레슨 3까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레슨 1은 리스트를 잘라볼 거예요. 자, 리스트를 슬라이싱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리스트를 앞뒤로 한꺼번에 잘라내거나 앞부분만 잘라내거나 뒷부분만 잘라내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아무것도 잘라내지 않는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리스트를 제대로 복제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두 개 리스트를 하나로 합치거나 한 개 리스트에 다른 리스트를 붙여서 확장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학습 목표 및 주요 용어 학습 시간은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슨 1 리스트를 잘라보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자르는 것은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슬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도 이 문법을 보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변수 이름을 넣고요. 리스트겠죠.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변수 이름을 넣은 다음에 대괄호 기호를 엽니다. 거기다 숫자 하나만 넣으면 그 색인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클론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리스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남기고 이쪽을 자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시작 색인과 여기 끝 색인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클론 기호를 넣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트 타입 변수의 시작 색인부터 끝 색인의 앞까지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낸 신규 리스트를 반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잘라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변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겠다고 하면 이 범위만큼의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반환한다는 거 일단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85, 71, 77, 90에 있었던 리스트를 양쪽을 지금 잘라낸 경우에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남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인데 소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이죠? 자,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즈 점수에다가 뭐라고 넣었죠? 85점, 71점, 77점, 90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리스트 배우는 방법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죠.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고 그쵸? 대괄호 연 다음에 제가 원하는 항목들을 클론 기호와 함께 연달아서 나열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값을 확인해 보니까 스코어즈가 이런 식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자 71과 77만 잘라내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겠냐면 자, 71이 두 번째니까 색인으로 따지면 1이죠. 그렇죠? 1부터 클론 기호 열고요. 자, 여기는 세 번째까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다음 인덱스인 3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인덱스부터 세 번째 인덱스까지 데이터를 잘라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쳐볼게요. 71과 77이 반환되었죠? 자, 그러면 기존 이 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이 바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값을 한번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new sliced scores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변수 호출해 보면 이렇게 71, 7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잘랐어요. 그리고 반환되는 것은 새로운 리스트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시면 잘랐는데 왜 내 리스트 안 잘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앞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이 스코어인데
앞쪽 두 개만, 앞쪽에 있는 두 개만 한번 날려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소스 코드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앞부분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만 인수로 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 잘라내겠죠. 엔터 쳐볼까요? 이 스코즈 이 값에 77, 79 세 번째와 네 번째 값이 여기 지금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맨 마지막 끝에 세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리스트의 뒷부분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뒤에 있는 두 개를 한번 잘라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항목을 포함한 리스트가 반환이 되겠죠? 그렇죠. 85와 71이 넘어오는 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앞에 이 숫자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85와 7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시작 색인과 끝 색을 둘 다 넣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자, 전체 리스트가 그대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필요할까요? 자, 그거는 책의 내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2입니다. 리스트를 제대로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리스트 값이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소스 코드를 보면 앞 강의에서 배웠던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99를 집어넣었었죠. 그러고 나서 예전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스코어즈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85, 71, 77, 90이죠. 이 상황에서 제가 new 스코어즈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코어즈라는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고 제가 new 스코어즈에다가 append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append를 하는데 제가 99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new scores 값이 어떻게 되죠? 자, 값이 99로 늘어났죠. 그럼 이 scores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저는 지금 new scores의 값을 넣었으니까 이 scores는 값이 변경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자, scores도 값이 변경이 되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이 scores의 값이 복사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scores를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레이블이 공유가 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책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파일들이 있죠. 이 리스트 데이터라고 할게요. 이 파일 하나가 하나의 리스트 데이터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소스 코드에 의해서 소스 코드가 복제되는 게 아니라 이 두 변수가 동일한 리스트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개념은 뭐냐면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면은 결국 같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동작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초보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별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방금 전에 앞절에서 배웠던 이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그만큼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반환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new scores 값하고 scores 값은 같겠죠? 이 상태에서 new scores에다가 제가 또 값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0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new scores 값은 변경이 되죠? 하지만 scores의 값은 어떻게 돼요?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데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원본은 그대로 남겨놓고 다른 부분을 복사해서 얘를 가공을 해서 원본과 비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없이 코딩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원본이랑 제가 가공하고자 하는 부분이랑 같이 막 수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내가 보존하고 싶어하는 원본 데이터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해질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언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호가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파이썬만의 독특한 문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메소드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내장 메소드에 보면 카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very new scores 해볼까요? 여기다가 new scores를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이 값을 만약에 가공해 볼게요. 이번에 append를 하는데 빵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자, 끝에 0이 이렇게 추가됐죠? 하지만 new scores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opy라는 함수가 지금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리스트를 합치는 방법이랑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리스트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스 코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 2, 3이 있고요. B라는 리스트에 값이 4, 5, 6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내가 합치고 싶다 하면 A 플러스 B를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1, 2, 3, 4, 5가 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A와 B를 합친 새로운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스트라고 하면 뭐냐면 C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C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B, C 세 개의 리스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운 리스트 만들고 싶지 않고 이 A 리스트에다가 B 리스트를 확장하고 싶어, 추가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A에다가 exte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B 값을 넣어주면요 A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리스트에 B의 리스트가 붙여져서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은 여기 하나 더 알게도 넣어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리스트를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extend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자르는 방법 배워봤죠. 문법에 변수 이름 넣고 시작 생인이랑 끝 생인을 넣어가지고 리스트 타입 변수의 시작 생인부터 끝 생인의 바로 앞까지를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낸 신규 리스트가 반응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문법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파이썬만의 독특한 문법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작 생인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0을 넣을 수도 있고요. 끝 생인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생인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트를 제대로 복제하기 위해서 대괄호 기호, 클론, 대괄호 혹은 카피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두 개 리스트를 합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있었던 기존 리스트에다가 다른 리스트를 이어붙이고 싶다 해서 동일한 리스트를 확장하고 싶다고 하면은 extend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첩 리스트라든지 이 중첩 리스트와 중첩 포문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강의 업데이트 바로 받으시려면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허용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